여기서 수영하는 게 꽤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길래 그러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간 김에 자이로 스윙인데 360도 돌아가는 놀이기구도 있어서 한번 타봤고, 이런 푸른빛 나는 산의 아찔한 절벽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한국에 없는 귀여운 코알라도 직접 만져봤습니다. 11월에 7박 9일로 다녀와 본 호주 시드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우리랑 날씨가 정반대여서 크리스마스가 여름인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여행 버킷리스트는 어디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걸려서 시드니 도착했습니다. 직선거리는 먼데 시차는 2시간밖에 차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지금은 아침입니다. 시드니는 신기하게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가 페리라고 하는 이 배인데, 이것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오팔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티머니 같은 거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편의점에서 하나씩 샀습니다. 카드 가격은 무료고 아이는 30불, 어른은 50불씩 충전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호주 달러가 따로 있는데 대충 85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 시내로 가야 되니 택시를 탔는데, 여기서 시내라고 하면 보통 오페라하우스 근처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한 20분 걸리고, 우리는 총 5명이서 간 여행이라 큰 택시 빌려서 99불 냈습니다. 일반 택시는 50불 정도는 가고 우버는 안 되는데 택시는 카시트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각 11시. 보통 체크인은 3시죠. 호텔이라면 호텔에 집 맡기고 주변 관광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도 엄청 예쁜 에어비앤비로 집 빌렸거든요. 예쁘긴 한데 집 맡겨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드니 면세점입니다. 여기가 구글 리뷰만 남기면 짐을 공짜로 맡겨준다더라고요. 한국인 직원분도 많아서 아주 편하게 감사하게 집 맡겼습니다. 체크인 하기 전에 1800년도에 완공된 퀸 빅토리아 빌딩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어그 매장도 둘러봤는데, 가격은 여기서 당장 사야겠다 싶을 정도로 싸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 시드니 시청에는 시드니 벚꽃 자카란다가 예쁘게 펴있어서 사진 찍고 놀았습니다. 점심으로는 시드니의 버거킹 헝그리잭스에서 햄버거 사서 하이드 공원 가서 돗자리 펴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버거킹이 호주 들어올 때 이미 호주에는 버거킹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이름을 헝그리잭스로 변경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좀 피곤해서 낮잠 좀 자다가 세인트 메리 대성당 가서 구경하고,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도 갔습니다. 무료 입장인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체크인 시간 맞춰서 우리가 예약한 에어비앤비로 갔습니다. 패딩턴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시내로부터 버스로 20분, 썸네일에 있는 수영장까지는 30분 걸립니다. 아주 조용한 동네였고요. 할로윈 시즌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집들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조가 영국식 집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집 내부는 화장실 2개, 거실, 발코니가 길쭉하게 있었고, 해도 아주 잘 들도록 인테리어 예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2개 더 있어서 5명이서 지내기 아주 좋더라고요. 가격은 1박에 38만원이었는데 두 가족이 지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됐습니다. 숙소에 짐 풀고 동네 식당가로 슬슬 걸어가서 근처 일식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맥주 몇 잔 마시니까 5명이서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가는 한국 대비 한 1.5배 정도 더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에 혼자서 동네 공원 산책했는데, 공원에 이렇게 블랙스완이 돌아다니길래 신기했습니다. 호주에는 루나파크라는 놀이동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쪽 서큘러키에서 밀슨스 포인트라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갈 때는 보통 페리 타고 가면 됩니다. 구글맵의 경로 검색해보니까 어떤 터미널에서 타면 되는지 나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오페라하우스도 보이고 유명한 하버브리지도 보이고, 한 8분 가니까 도착했습니다. 탈 때 내릴 때 이렇게 오팔카드 찍으시면 되고요. 루나파크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는 어른 50불, 아이 40불이었습니다. 대관람차가 좀 빠르게 도는 것 같은데 타보면 실제로 빨랐고요. 도착하자마자 루나파크에서 파는 핫도그 사 먹었는데 비주얼은 좀 성의 없어 보였지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는 88열차도 있고 뒤로 가는 열차도 있고, 무엇보다 이 자이로 스윙이 360도 도는 게 대박이었습니다. 넘어갈랑 말랑 편집하면서 영상 보는데도 무릎이 쩌릿쩌릿하네요.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타본 놀이기구 중 가장 무서웠습니다. 범퍼카도 타고 대관람차도 탔는데 뷰가 너무 좋았고, 루나파크 생각보다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루나파크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밀슨스 포인트에서 하버브리지랑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다시 페리 타고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에 웨일브리지라고 노을 맛집 식당이 있다 해서 예약하고 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맥주도 맛있었고 음식도 괜찮았습니다. 밥 다 먹고 나니까 이렇게 노을이 붉게 물들더라고요. 카메라에 잘 안 담겼는데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가는 길에는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는데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페라하우스는 처음 보는데 정말 컸습니다. 엄청 웅장해서 가슴이 뛸 정도였고요. 오페라하우스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미세스 맥커리 포인트라는 곳인데 너무 좋아서 멍 때리면서 밤까지 있었네요. 오늘은 사막에서 썰매도 타고 돌고래랑 코알라도 보려고 포트 스테판 투어라는 걸 신청해서 갔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개인 투어로 신청했는데 집 앞까지 와주시더라고요. 모든 입장료 포함해서 인당 21만원 정도로 비싸긴 했지만 단체 투어랑 가격도 막 엄청 차이 안 났고 결론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설명드리면서 2시간 30분 정도 달려서 첫 번째 코스 돌고래 투어하러 배 타러 왔습니다. 배 컨디션은 좋았고 돌고래 떼를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빼꼼 조금 보긴 했습니다. 배 안에는 바도 있어서 맥주도 한잔 했고 배 뒤편에는 이렇게 그물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점심은 주변의 맛집이라고 소개시켜준 피시앤칩스 집에서 먹었습니다. 수산시장 옆이라 그런가 파리가 많았지만 신선하고 바삭한 게 맛있더라고요. 차로 조금 더 가서 포트 스테판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말만 사막이고 사실 여기 있는 유럽인들이 와서 벌목을 막 해서 식물들이 다 죽고 결국 모래 언덕이 된 거라고 해요. 모래 썰매를 탈 수 있는 높은 언덕 쪽으로 가기 위해 이런 버스 타고 한 5분 더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진짜 모래랑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게 예쁘긴 했습니다. 와. 가이드 사장님이 타는 방법 설명해 주셨고 바로 타봤는데 눈썰매랑은 비슷한 스릴인데 모래를 날리면서 타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계속 타자는 아이들 때문에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놀고 코알라랑 캥거루 보러 동물원 갔습니다. 확실히 개인 투어라 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크베일 동물원인데 여기가 코알라랑 직접 교감해 볼 수 있는 몇 없는 동물원이라고 해서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규모도 조그마고 사람도 없어서 거의 뭐 전세 낸 것처럼 놀았습니다. 돌아다니는 염소들 먹이도 주고 사료만 들고 있어도 아주 막 달려들어서 좀 무섭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캥거루한테도 먹이 주면서 놀았습니다. 쩌면 무시당해. 오! 캥거루 엄마다.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 있는 거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애기 캥거루. 드디어 코알라도 봤는데 그 무엇보다 귀여웠습니다. 코알라가 한국에서 못 보는 이유가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자라는 코알라의 식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다는데 만약 키운다면 식비만 사자의 30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푹신푹신한 게 느낌도 좋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서 좀 둘러보다가 동네까지 다시 데려다 주셨고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피자에 맥주 한잔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본다이 비치 아이스버그 수영장 가는 날입니다. 일단 페리 타고 왓슨스 베이 왔는데 여기 왓슨스 베이에서 바라본 시드니는 뭔가 영화에서 나올 법한 한적한 해변에서 보이는 빌딩 숲이었는데 느낌 있더라고요. 좀 구경하다가 바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피시앤칩스가 유명한 도일스라는 음식점이었고 내부도 깔끔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개파크라는 곳 구경하러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물개도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버스 타고 드디어 넓다. 수영장이 있는 본다이 비치로 갔습니다. 본다이 비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인데 여기가 서핑하기에도 적당한 파도의 넓은 모래 해변, 그리고 바로 위에는 피크닉까지 할 수 있는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좀 내려가면 바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아이스버그 수영장입니다. 요금은 어른 10불, 아이는 7불입니다. 한국처럼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 되고요. 좀 얕은 수영장이랑 메인 수영장이 있는데 11월에 간 수영장은 둘 다 해수라 그런지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좀 더 지나서 12월이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메인 수영장은 높이가 체감상 2m 정도 되는 것 같았고 해수에 머리 박고 어프어프하면서 수영하려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바닥에는 파도에 떠내려온 해조류도 있긴 했지만 뭐 발이 안 닿아서 별 느낌 없었고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렇게 멋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서 수영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영해본 곳 중
압도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시드니 가시는 분들은 수영 조금이라도 배우셔서 여기서 수영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샤워실에는 따뜻한 물 잘 나왔고 세면용품도 잘 구비되어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다고 하니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게 우리는 좀 놀다가 본다이비치 해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 부리다가 아까 그 수영장에 붙어있는 아이스버그 클럽 식당에서 저녁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갔는데 특이하게 여권이 꼭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한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아서 맛있게 잘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드니가 블루마운틴이라고 푸른빛을 띠는 산이 유명해서 우리는 블루마운틴에서 별 보는 투어 신청해서 가봤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별보기 투어 가기 전에 호주에서 제대로 된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글에서 리뷰가 정말 좋았던 스테이크 집 가서 스테이크 먹어봤습니다. 호주에서 갔던 식당 중 가장 비싼 곳이었고 그만큼 분위기도 좋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만원 정도 나왔는데 때깔 너무 좋죠.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소고기 향이 아주 잘 났습니다. 이번에 별보기 투어는 소규모 투어라 10명 정도 같이 갔고 인당 77,000원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블루마운틴의 링컨스락이라는 곳이었고 다들 여기 절벽 위에서 사진 멋지게 찍으시던데 저는 사진 찍기 아찔하더라고요. 경관은 정말 멋졌습니다.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말 그대로 푸른빛을 띄어서 그런 건데 이게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빛에 반사돼서 푸른빛을 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긴 바로 아래가 절벽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로라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냥 둘러보라는데 볼 거 하나도 없어서 왜 왔는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 목적지인 쓰리 시스터즈 즉 세자매봉에 왔습니다. 봉이 3개라서 세자매봉이고 뭐 여기도 경관이 멋졌습니다. 마지막 별 보러 가기 전에 저녁 먹으라고 마을에 내려주셔서 거기서 우리도 간단하게 도넛 하나 먹으면서 저녁 때웠고 노을 지는 시간 맞춰서 노을 보러 갔습니다. 멋진 블루마운틴에 걸쳐있는 노을 멋지더라고요. 이젠 마지막 코스 별 보러 갔는데 구름에 가려서 사진이 예쁘게는 안 나왔지만 확실히 별이 잘 보이긴 했습니다. 호주에서 기념품 사는데 가장 저렴한 곳이 페리스 마켓입니다. 이런 4불짜리 코알라 팩이 다른 큰 마트 가서 보니까 3배 가격이더라고요. 기념품 사가실 때는 그냥 여기 가서 사가시면 됩니다. 한식이 너무 땡겨서 백종원 사장님의 본가 왔습니다. 엄청 크고 깔끔하더라고요. 차돌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거에 소주 한 병 먹었고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식에 소주 너무 맛있었고요. 시드니 천문대 와서 하버브릿지 보면서 돗자리 피고 뒹굴뒹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한국인이 많이 간다는 허리케인 그릴에 갔고 식전빵에 시저 샐러드에 린 메들리 한국인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딱이었고 총 13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우리 숙소 근처에서는 이것저것 잡화도 팔고 음식도 파는 패딩턴 마켓이라는 게 열려서 군것질도 해보고 구경도 좀 하다가 시드니 대학교에 포토스팟이 있다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대학교 주변 카페에서 일단 점심 먹었는데 여기 사장님 친절하시고 맛집이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도착했고요. 관광객분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딱 걸리게 사진 찍으면 된다는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건진 건 없었네요. 이건 시드니에서 먹은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우버이츠로 신전 떡볶이 있길래 배달시켜봤는데 배달비까지 9만원이었습니다. 엄청 비쌌지만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서 좋았습니다. 여행 경비 정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국내든 국외든 괜찮은 곳 열심히 찾아서 다녀와보고 공유드려볼게요. 여행 경비 정리해보면 기념품이나 쇼핑한 거 제외하고 마트에서 물 같은 거 산 거 인당 5만원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고 교통카드 30불씩 더 충전했고 비자 신청했던 거 인당 20불 추가하니까 이 정도 나왔네요.